유쾌한 페미니스트? 해도 돼요? 이거 너무 세요? 이게 뭔지? 설명 써야 되죠? 안 친절해 보이려고요. 강남역 이전에 저는 취업 준비를 해야 했던 대학교 4학년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6년도에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을 만나고 마주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사회를 하루 봐달라 그래 사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공간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하루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식의 여성혐오를 당해왔는지, 어떤 식의 성차별과 성폭력 피해들을 경험해왔는지, 그럼으로써 그걸 얘기함으로써 이 사회의 여성혐오를 증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그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은 페미니즘에 입문할 때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겪었던 이게 폭력이었구나, 내가 그게 되게 자유로운 내 선택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면서 이제 막 묻어뒀던 분노를 터뜨리고 같이 공감하고. 이 사회에 여성혐오가 있는데 검찰도 없다고 하고 경찰도 없다고 하고,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반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남성 중심 사회가 성폭력을 하나의 문화로 채택하고 그것을 계속 운영하고, 성폭력을 그냥 성폭력이라고 하면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회복해, 치유돼, 왜 이렇게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이것을 문화라고 보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 되게 폭넓어지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제도는 한 사람 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뭘 건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거든요. 12년 동안 자신을 강간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양 사건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92년, 93년 중점 사업으로 성폭력 추방을 선포한 여연은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대구 여성회, 부산 여성회, 경남 여성회, 여성민우회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상정, 93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냈다. 83년도에 여성의 전화가 이제 상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담 사업을 시작하는데, 상담을 창구를 열어놓고 이제 걱정을 했죠. 사람들이 과연 자기 이야기를 할까? 너무 전화가 많이 온 거예요. 여연은 아내 구타 문제를 상담해온 여성의 전화를 주축으로 시민 한마당을 열어 가족 폭력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한편,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여성주의 상담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 인식 변화를 만들게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믿고 목소리를 내어준 수많은 내담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 활동해온 페미니스트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성폭력 피해를 사람이 많은 그 강남역 한 공간 한복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다. 과거에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에는 굉장히 닫힌 공간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2003년에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면 세상은 아마 터져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슬로건은 들어라 세상아 나는 말한다 였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라는 거를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주최를 했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뭐 스토킹, 뭐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까지, 이걸 여성의 성에 기반한 폭력이잖아요. 이 폭력인데, 사실은 이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이런 폭력은 되게 사소한 문제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다. 그건 개인이 조심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런 법제도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내고 사실은 국가의 책무성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법으로는 지금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들이 다 범죄로 되어 있죠. 그전에는 이제 범죄가 아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인 여성 유입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인권 문제도 생기고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주 여성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서구 백인 여성을 폭력 피해자로 잘 상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쪽 출신이라고 하면 뭔가 피해자일 것 같은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성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출신국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계급적 차별, 그리고 우리보다 피부 색깔이 더 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종적 선입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보다 보면 그리고 그들이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인보다 권리를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 이런 게 되게 내면화되어 있는 선주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성매방지법이 사실 2004년에 만들어졌죠. 3월 23일 날 제정이 되었고 그해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그리고 그 법이 생긴 이후로 저희는 매년 9월 23일 날 그 법 제정을 기억하면서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죠. 어떤 법이 생긴 이후에 이렇게 매년 생긴 날을 기념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지 아마도 그런 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여전히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저희한테는 엄청난 의미예요. 그리고 그 법으로 인해서 정말 한계도 엄청나게 많은 법이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어쨌든 한 걸음? 아니. 정 우리한테는 엄청난 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그 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매번 다시 물어보고 군산에서 있었던 두 번의 아주 불행한 화재 사건 때문이었죠. 1999년하고 2001년에. 그 당시 그 사건은 정말 너무 큰 영향을 우리한테 끼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산에 있었다면, 군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혹시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뭔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그 군산의 화재 참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걸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 시작하고 나서 법은 너무 금방 제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법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된다거나 무엇이 완료됐다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이 시작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현장을 바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과 함께하면서 법이 이런 모양, 라지 A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국회, 이제 법을 만드는 그 기관이 국회잖아요. 그러면 국회 뭐 해당 위원회, 뭐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A라는 모양이 저는 이제 형상으로 그냥 스몰 A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아직도 여전히 낮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입법론자들이 가지는 뭐 그걸 한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만들어지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지금 저희들이 또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 조항은 여전히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정 유지에 있습니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에 밤길 되찾기 시위가 열렸었어요. 그 당시에 그 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후에 그 운동의 명맥을 이어받은 운동들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하고. 하게 된 계기는 그것도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법도 생겨났는데 점점점 언론은 더 강력한 성폭력 사건을 보도를 하게 되었고요. 여성들의 행실을 문제 삼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이 사람을 여성들을 살해한 이유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굉장히 흥미 위주로 마치 영화의 하나의 귀결처럼 계속 보도하는 그런 언론을 보면서 여성들 분노가 폭발했어요. 우리들의 옷이 문제가 아니다. 어두운 밤길이 문제가 아니다. 혼자 택시 탄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밤길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본권이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범죄에 대해서 안정권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인프라로 책임져야 될 일이다. 항의하면서 그때 여성단체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페미니스트 단체들 그리고 대학 내 되게 많은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같이 기획단에 모였어요. 그래서 밤길 되찾기를 했고요. 사실 미투 법안 그렇게 그 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법안을 냈지만 바뀐 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강간죄 구성 요건도 바뀌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뭐 처벌법의 목적조, 가정폭력 처벌법의 목적조 바뀌지 않고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되게 분노스럽습니다. 법정에서 있는 그 성폭력에 대한 몰 이해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펼쳐지는 것이고 문제는 그리고 미투가 얘기한 건 특정 가해자만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지? 이게 누구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을까? 왜 가해자는 자원이 계속 모이는 방식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이걸 모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모인 자원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여성들을 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성폭력 문화다. 강간 문화구나. 성폭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문화구나.